자, 최은순 이번에 나올 수 있을까요? 5월 8일에 가석방 심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풀려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관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벌써 세 번째니까. 보면 이 최은순의 22년 된 아마도 집안일을 돌보시는 분 같아요. 8월 10일 날 나온대요. 이렇게 이미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는 5월 10일 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가 이제 유도신문을 하죠. 뉴스 보니까 최 회장님 가석방이 보류됐네요.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하시네요 하면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나오신대요. 최은순의 22년 된 집사라고 합니다. 집안일을 돌보시는 분이죠. 정확하게 알겠죠. 지들 가족끼리는 이미 나온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적절한 게 최은순이가 이제 구속된 게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또 행사까지 했어요. 이 양반은. 이제 간댕이도 큰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349억짜리 가짜로 저축은행에 돈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것을 또 행사하고 위조수표도 발행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것만 기소한 겁니다. 또 이 행사죄, 잔고증명서 위조 행사죄는 또 기소도 안 했어요. 사실 이것들 다 기소하게 되면 이거 10년, 20년도 더 넘는다고 합니다. 아주 중죄입니다. 중죄인데 봐준 기소가 징역 1년을 선고받게 해준 거예요, 지금. 축소 기소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은순의 가석방은 허용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잔고증명 위조 사건 및 위조수표 발행 사건은 김건희도 연관이 있습니다. 김건희의 지인인 코바나 컨텐츠 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이죠. 특수대학원. 거기에 동기가 같이 관련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김건희와도 무관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중환죄입니다. 중죄죠. 결코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들 가족끼리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작업이 다 돼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5월 10일 날 나온대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결코 이것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여론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 거죠. 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웃긴 정부인지 한번 볼게요. 이 윤석열이가 총선을 지원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 26번에 걸쳐서 민생 토론회를 하고 다녔어요. 1차부터 26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비를 얼마나 썼는지를 공개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마이뉴스 기자가 찾았어요. 그 민생 토론회 한 날짜는 있잖아요. 날짜를 찾아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을 거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 장터라고 하는데 올려야 돼요. 올려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의 계약이든 뭐 제한 경쟁 입찰이든지 간에 다 올려야 됩니다. 민생 토론회 하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서 그 민생 토론회 한 날짜에 해당하는 회의를 다 본 거예요. 회의를 보니까 26개 중에 이 14개는 찾았어요. 12개는 못 찾았습니다. 원래는 국가에서 하는 모든 행정 공개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고 얼마 하는데 돈을 얼마 썼다라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공개를 안 해. 공개를 하나도 안 합니다. 전에 관저공사할 때 대통령 청와대 이전하면서 관저공사도 했고 대통령실 공사도 수의계약을 다 했잖아요. 또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했고 개방 행사 하는데도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거기서도 많이 많았죠.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 후원금을 냈던 업체를 수익이라고 한다라든지 해서 돈을 빼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들이 많으니까 그 이후에는 일체 공개를 안 합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기자가 찾은 겁니다. 찾아서 26개 회의 중에 14개를 찾아놓은 거예요. 14개를 찾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민생 토론회 한 번에 1억 4천을 쓴 거예요. 또 벼락치기 수익 계약 공사를 했고 총 14건에 대한 지출 총 금액이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3건은 국가기획법상 긴급한 행사를 적용해서 수익 계약을 한 겁니다. 또 행사일 당일날 계약한 건 또 3건이에요. 원래 수익 계약은 엄격하게 사유가 제한됩니다. 긴급한 경우만 할 수가 있어요. 선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목상으로는 이거 부처 업무 보고를 이렇게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받는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간 부처가 각 부처별로 다 있잖아요.
이것도 편법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왜 이 업무 부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거기서 나오는 얘기 뭐예요? 지역별로 현안이 나왔어요. 지역별 공약, 맞춤 공약회에서 발표를 했던 거잖아요. 이게 다 편법인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긴급한 사유가 아닌 게 선거 때문에 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명목상으로는. 부처 업무 보고잖아요. 그게 긴급한 사유입니까? 이미 부처 업무 보고하는 것은 1년 전, 2년 항상 해마다 똑같게 일정하게 해오던 거 있잖아요. 이미 다 예상이 됐던 건데 어떻게 긴급한 행사가 아니죠, 당연히. 사실은 4월 10일 날 선거를 목전에 둔 긴급한 행사라고 지들 맘만 급했던 거죠. 그래서 긴급 행사에 대해서 입찰을 띄운 거죠. 이게 다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금액을 봤더니 1억 2천, 뭐 1억 4천, 1억 4천, 7,700까지 있습니다. 금액이 평균 금액이 1억 4천만 원이 돼요.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금액도 크죠. 예전에 업무 보고할 때, 부처별로 업무 보고할 때는 뭐 기백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근데 이 행사 비용 중에 프리젠테이션 발표 비용, 제작 비용 이런 거 다 빠진 거예요. 그런 것까지 그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회당 2억도 넘을 것 같아요. 추산이. 정말로 이거 낭비한 거죠. 쓸데없는 돈. 그리고 선거에 개입한 거죠. 또 하나, 다 수의계약, 이 수의계약도 잘못된 거지만 제한경쟁 입찰을 딱 했어요. 국무조정실에서 했던 것은. 이 제한경쟁 입찰을 했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2개 업체를 가지고 제한경쟁을 했답니다. 그런데 높은 금액을 쓴 업체를 또 선정을 했대요. 뭐 큰 품질의 차이가 없는데 행사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왜 굳이 높은 업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상당한 비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의계약도 반드시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 비위 행위들이 많아요. 보면 좀 혐의가 너무 많은 거죠. 진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대통령 주관의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좀 업력이 되는 업체야 되는데 이 수의계약 업체들이 사무실도 없거나 유령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급조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자, 2월달과 4월달에 두 번의 민생 토론회를 따낸 업체 A라는 업체가 있어요. 본점 주소지도 해놓은 데를 가보니까 자택 주소도 돼 있는 거예요. 또 상세 주소가 있다 해서 찾아가 보니까 간판 등 영업의 흔적조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회사가 2월 5일 교육부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 9번째인데 여기에 거의 1억 상당 9,987만 원짜리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어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3명에 불과한 업체죠. 민생 토론에 2억 넘게 수주했다. 또 한 번 또 4월 달에 또 합니다. 4월 달에 이 업체가 다시 1억 2천만 원에 따냅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가까이 계약을 따내죠. 사무실도 없고 직원 수가 겨우 3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런 행사를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를 대통령 주재 회의 용역을 수주했다는 게 정말로 놀라운 대목이죠. 그래서 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자, 동일한 이 회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시 용역을 또 5천만 원짜리 따내고, 또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이 용역도 2천만 원짜리 수주를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해당 행사에도 윤 대통령이 참석했다. 뭔가 이상해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다른 민생 토론회 용역을 따낸 F사 역시 한번 보면 여기도 이제 영세업체인데, 자, 19년도 10월 달에 설립됐어요. 그런데 F사의 경우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2021년도 매출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 영업이익은 3,415만 원. 이 업체를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이 업체에는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곳이 F사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고, 대표 김아무개 씨는 출장 중이어서 민생 토론회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회사는 김 씨와 직원 1명밖에 없다. 그래서 총 2명이다. 대표와 직원 1명. 직원이 딱 1명이고 1명인데 총 3억 6,200만 원짜리 수의 계약을 해줬다. 급하게 해줬다. 다. 많이 냄새가 나요.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뭐 이런 계약들을
벼락치기로 다 계약을 했나요? 자, 빌딩 관리인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차 계약은 F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 돼 있다며 업체 대표자 이름도 김씨가 아닌 이아무개 씨라고 설명했다. 이런데 예산을 펑펑 낭비한 거예요, 보면. 자, 개인 회사와 국가가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법인하고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주관 행사인데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직원들도 좀 있고 제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다 1억 4천만 원, 2억 이렇게 줬다니까요. 한번 토론회 한번 하는데 프리젠테이션 제작 비용 빼고 그렇게 줬다는 거죠. 이 낭비죠.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서 중간에 돈을 착취하거나 급조해서 돈을 빼먹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은 드는데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해야 돼요, 이거요. 자, 오마이뉴스가 아주 특정 보도를 잘했습니다. 이거 보도하기 위해서 진짜 애썼을 거예요. 나라 장터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대조하고 확인해서 찾은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 국가가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명하게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안위에 관련 없는 것들은. 이게 무슨 국가 안위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건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된다는 얘기죠. 윤석열 정부는 정부를 운영할 감이 안 됩니다.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는 거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정부라고 하는데 이거 정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사진인데요. 윤이 혼자 있습니다. 김건희가 안 보입니다. 창피한 거죠. 숨고 싶은 거예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던지 창피해서 나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나오면 윤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못 나오는 거죠.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또 청와대로 어린이를 초청했어요. 자, 대통령실을 수천억 조 단위 돈을 들여서 옮겼으면 거기서 행사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청와대에 와서 또 합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어린이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렌다. 이 할아버지가 오늘은 여러분의 날 대통령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뒷받침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다 뻥이죠. 제가 봐선 뻥입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윤이 하루속히 하야해서 탄핵을 당하거나 해서 내려오는 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최대의 민생이다. 최대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김혜경 여사는 활동을 처음으로 2년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데 김건희는 아직도 잠적했다. 이게 한겨레 기사인데요. 매일신문 기사네요. 보니까 김건희는 잠적했다. 도발적으로 잘 썼네요. 보니까. 김혜경 여사가 2년 만에 부부가 이렇게 함께 행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죠. 좀 부부다워야 부부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앞만 봐도 이렇게 진짜 부부 같지가 않아요,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결합한 관계, 경제적 이익 공동체 내지는 범죄 혐의 공동체. 좀 이상합니다. 진짜 부부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면. 자, 이날 지역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부부는 어린이 놀이축제와 계양 아라온 축제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 내내 부부가 옆에 자리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모습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됐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행사에 나와본 건 대선 끝나고 처음이다. 2년이 훨씬 넘은 것 같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어린이 만나는 건 역시 즐거운 일이다. 당신은? 이라고 묻자 김 씨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참 보기 좋네요. 진짜 대통령 같아요, 보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마음속의 대통령은 이재명인 것 같아요. 이미 정권 넘어온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찾아와야죠. 제가 봐서 이 김건희는 복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복귀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범죄 혐의도 너무 많고 특검도 있고 또 최근에는 열린공감 TV에서 프로포폴 사용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성형외과 의사가 해외 순방 때마다 3번씩이나 드러난 것만 해도 3번이에요. 두 번에서 3번 정도 드러난 거, 사진으로 드러난 건 딱 2번입니다. 나머지도 충분히 같이 갔을 거라고 동행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성형외과 의사가 왜 쫓아갔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성형 수술 할 일이 없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성형 수술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프로포폴을 사용합니다.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사용하는데,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았냐, 상습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냐, 필요할 때마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말로 큰 의혹 제기죠. 그건 치명적인 의혹 제기입니다. 답변하기도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성형외과 의사가 굳이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성형외과 의사를 자문의 의사로 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고, 또 외국 순방에까지 동행한 것도 이상한 겁니다. 국가에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문의를 쓰고 주치의를 쓴다는 얘기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를 대통령을 위해서 자문의로 쓴다?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 누가 이 성형외과 의사를 썼느냐, 국민의 세금으로 썼느냐도 조사해 봐야 되는 사안이고, 의혹을 제기한 대로 이 프로포폴을 목적 외에 오남용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혹, 그 핵심 그 비디오에서 지적하듯이 김건희가 평소에 보면 왔다 갔다 하더라는 얘기죠. 비행기 올라갈 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손도 제대로 덜렁덜렁하고, 말도 연설할 때 보면 말도 심하게 더듬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고, 국가 간 행사에서 외국에 나가서 중요 행사 때마다 꾸박꾸박 쏘는 모습들을 많이 영상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거죠. 약물 중독에 의심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진짜 창피한 일이고 진짜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다시 카메라 앞에, 국민들 앞에 서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고, 정말로 일반인들,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맞았다고 해서 구속도 대부분 다 구속이에요. 이건 마약류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부분 구속입니다. 구속이거나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퇴출인데 예외가 없어야 되겠죠.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대통령 영분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돼.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 다시 카메라 앞에 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된 영상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